안녕하세요. 저는 동생밖에 모르는 인간을 평생 동생 뒤치다꺼리나 하며 살라고 반품해버린 여자입니다. 저도 언니랑 남동생이 있다 보니 남매 간의 우애가 깊은 게 좋다는 건 알지만 그 인간이 하는 꼴은 정말 못 봐줄 정도였거든요.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테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느라 바쁘셨어요. 그래서 삼남매가 의지하며 지냈는데 특히 저보다 3살 많은 저희 언니가 저와 남동생을 정말 의젓하게 돌봤습니다. 저와 남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학습지를 했었는데 학습지 선생님이 올 시간이 되면 언니가 딱 상도 펴놓고 공부할 준비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좀 있으면 선생님 오시니까 선생님 오시면 예의 바르게 인사해야 돼. 알았지? 그런데 하루는 제가 숙제가 너무 하기 싫어서 학습지를 여러 장 뜯어서 창문 밖에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학교 끝나고 집에 온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고 주워온 거예요. 전 그때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송아, 너 우리 엄마 아빠가 너 공부 가르치려고 학습지까지 시켜주시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함부로 뜯어서 버리면 어떡해.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언니가 이번 한 번만 엄마 아빠한테 안 이러고 넘어갈 테니까 얼른 이거 다시 붙여서 숙제해. 안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해서 앞으로 학습지도 시키지 말고 너 공부하든 말든 내버려 두라고 할 거야. 저희 언닌 참 상냥하면서도 때로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특히 저와 남동생이 철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부모님 대신 저희를 혼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저희끼리 라면을 끓여 먹는데 저와 남동생이 라면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욕심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언니, 나 라면 한 개 먹으면 부족해서 2개 먹을 거야. 나 2개도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자꾸 한 개만 먹으라고 그래? 언니가 진짜 2개씩 먹을 수 있냐고 계속 물어봤는데도 저와 남동생이 끝까지 먹을 수 있다고 우겼어요. 그래서 결국 셋이서 라면을 5개나 끓였는데 다 못 먹고 반이나 남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그걸 봉투에 반씩 나눠 담아선 저와 남동생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 봐. 너희들이 욕심 부리는 바람에 음식 쓰레기가 이렇게나 많이 생겼잖아. 너네가 음식 쓰레기를 이만큼이나 만들었으니까 버리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둘이 나가서 얼른 버리고 와. 이걸 우리 보고 버리라고? 냄새나고 더러운데 어떻게 버려? 그러게 음식을 낭비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희가 낭비하지 않았으면 다음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너희가 욕심내는 바람에 쓰레기가 돼버린 거잖아. 그렇게 저희 언닌 남동생과 제가 철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늘 바로잡아줬어요. 그럴 때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전 저희 언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언닌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평소에 공부하는 것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교에 가선 언니처럼 스스로 용돈을 벌고 싶어서 주말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언닌 제가 알바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저한테 적금 통장 만드는 법도 알려주더라고요. 송아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것도 중요한 거야. 단돈 몇만 원씩이라도 모으다 보면 그게 나중에 큰 돈이 되는 거거든. 저는 언니 덕에 작은 돈이긴 했지만 제 손으로 돈도 모아보고 정말 많은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닌 저한텐 인생을 알려준 제2의 엄마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저희 삼남매는 각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저희 언닌 30대 초반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조카도 낳고 되게 잘 살더라고요. 특히 형부가 저희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온 형부가 오자마자 부엌으로 가더니 이러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 요리사 할게요. 사실 최근에 제가 요리 교실을 다니면서
요리를 좀 배웠거든요. 제가 거기서 배운 실력도 뽐낼 겸 오늘 월남쌈 한번 맛있게 만들어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자네가 월남쌈을 해준다고? 세상에, 아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럼요. 요즘엔 남자들도 요리를 잘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저 와이프가 해주는 밥만 얻어먹고 사는 그런 남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저 믿고 조금만 앉아 계시면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저희 형부는 조카도 되게 잘 보고 저희 언니한테도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언니가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회사 쉬는 날엔 취미로 스쿼시를 치러 다녔어요. 스쿼시는 탄성 있는 공을 벽에 튕겨서 치는 운동인데 공을 받아치려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돼서 엄청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숨을 헐떡일 정도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땀도 쫙 빠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스쿼시를 친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희 동호회에 어떤 남자 회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초보라 그런지 되게 우물쭈물하길래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강사님한테 레슨만 받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쳐보는 건 처음이시죠? 제가 살살 할 테니까 한번 같이 쳐보실래요? 저도 초보자 때 다른 사람들한테 선뜻 같이 치자고 말하기 어려웠던 게 생각이 나서요. 그렇게 그 사람과 같이 스쿼시를 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힘든지 숨을 헉헉거리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와, 되게 잘하시네요. 저랑 수준 맞춰준다고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고수의 향기가 풀풀 나요. 에이, 저희 동호회에 저보다 진짜 잘하는 고수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나저나 숨이 많이 차죠? 원래 스쿼시가 진짜 힘든 운동이거든요. 그래도 하고 나면 상쾌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전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같이 스쿼시도 치고 밖에서 밥도 먹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직업은 약사였는데 성격이 되게 다정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데이트를 할 때도 늘 저보다 먼저 나와 있고 집에 갈 때도 항상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제가 비를 맞을까봐 걱정하고 햇빛이 심한 날엔 제 피부가 탈까봐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전 그렇게 늘 저를 생각해주는 남자친구와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에 저희 가족들한테도 참 잘하더라고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저희 가족들 영양제를 챙긴 거였어요. 제가 약사니까 아무래도 영양제에 대해선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사 드시지 말고 딱 몸에 맞는 걸로 드시라고 제가 맞춤식으로 다 준비해 왔습니다. 원래 영양제는 나이대별로도 먹어야 되는 게 다르고 남자랑 여자랑 또 다르거든요. 우와, 매형 센스가 진짜 대박이네요. 근데 제 것까지 챙겨주신 거예요? 전 아직 젊고 팔팔해서 영양제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처남, 지금 젊고 몸 튼튼하다고 그렇게 자만하면 안 돼. 원래 젊었을 때부터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 나이 먹어서 고생 안 하는 거야. 남편은 달력에 저희 가족들 생일이나 가족 행사 같은 것도 미리 다 체크해 놓고 저보다도 먼저 챙기더라고요. 여보, 다다음 주에 아버님 생신인데 내가 식당 좀 예약할까? 아버님이 한식 좋아하시니까 괜찮은 한식집 한번 알아보려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처음 맞는 아버님 생신인데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나한테 다 맡겨줘. 그런데 남편뿐 아니라 시모도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피곤하면 입술에 물집이 잘 생기는 편인데 하루는 제가 또 입술에 물집이 생긴 채로 시댁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엄청 걱정하는 얼굴로 저한테 입술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거의 한 달 동안 야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냥 놔두면 자연스레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그랬구나. 피곤해서 입술에 물집까지 생길 정도면 잠도 푹 못 자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나 보네. 사실 내가 오늘 너랑 같이 음식 좀 해 먹으려고 재료를 사왔는데 네 상태 보니까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낫겠다. 피곤할 테니까 누워서 좀 쉬고 있거라. 네? 아, 아니에요. 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감기 몸살에 걸려서 골골대는 것도 아니고 겨우 물집 하나 생긴 것뿐인데요, 뭘. 시모는 제 건강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제가 불편해할까 봐 배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결혼하고 초반엔 시댁에 갈 때마다 예의 차리느라 단정하게 갖춰 입고 갔는데 하루는 제가 시댁에 가자마자 시모가 저한테 무슨 쇼핑백을 주시는 거예요. 세아가 너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맨날 불편하게 입고 오는 것 같아서 내가 너 편하게 입으라고 티셔츠랑 추리닝 바지 좀 샀다. 나 옷차림 같은 걸로 지적하는 시엠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편하게 입고 다녀도 돼. 며느리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집에 올 때 추리닝을 입고 오든 잠옷을 입고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니. 그런데 이렇게 잘해주시는 시모와는 달리 시부는 평소에 얼굴도 보기 힘들었어요. 맨날 밖에 나가 계시는데 어쩌다 가끔 얼굴을 볼 때도 늘 술에 취해 계시더군요. 게다가 술 취해서 주정을 자주 부리시니까 시모가 한마디씩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당신, 아이 며느리까지 있는 데서 제발 창피하게 하지 말고 들어가서 어여 잠이나 자. 맨날 술독에 빠져가지고선 한심하게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시부가 원래 젊었을 때부터 술을 엄청 좋아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옛날부터 술 때문에 시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할 때도 엄청 많았대요. 물론 시부가 술에 취해 들어올 땐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지만 그 외엔 늘 시댁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특히 저희 남편이 시누이랑 그렇게 친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누이가 무슨 가방 하나를 들고 와선 저희 남편한테 이러는 겁니다. 오빠, 이거 여기 뜯어져서 AS 맡겨야 되는데 오빠가 좀 대신 맡겨주면 안 돼? 난 차도 없어서 AS 맡기러 가려면 택시 타거나 대중교통 타야 돼서 귀찮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맡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래도 내 동생한테 사준 선물인데 AS 정도 책임지고 해줘야지. 남편도 평소에 일하느라 바쁘고 귀찮을 텐데도 신우의 가방을 대신 AS까지 맡겨주더라고요. 게다가 평소에도 신우이와 통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희진아, 밥 먹었어? 뭐? 햄버거 먹었다고? 아니,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무슨 햄버거를 먹고 다녀. 오빠가 용돈 50만 원 보낼 테니까 친구들이랑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어. 혹시 돈 부족하면 더 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얘기하고. 남편은 평소에 신우이한테 용돈도 자주 줬는데 신우인 그걸 엄청 당연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먼저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오빠, 나 미용실에 머리하러 왔는데 머릿결이 너무 상해서 클리닉까지 추가하면 30만 원 정도 나온대. 그래서 말인데 오빠가 나한테 3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은 신우이가 말한 30만 원에 용돈 10만 원을 보태서 40만 원을 보내더군요. 그러자 머리를 다 한 신우이가 셀카를 찍어서 저희 남편한테 보낸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 사진을 보고 희죽희죽 웃더니 저한테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희진이 이번에 머리 새로 했는데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 희진이 얘가 그래도 인물이 못난 편은 아니라서 아무 머리 스타일이나 해도 다 잘 어울리거든. 그러게, 잘 어울리긴 하네. 근데 여보, 아가씨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아가씨가 귀찮게 심부름 시켜도 다 해주고 평소에 용돈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주잖아. 아, 그게
사실 우리 희진이가 나한텐 아픈 손가락이나 마찬가지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술을 워낙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나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맨날 어머니랑 싸우시고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희진이가 삐뚤어져서 방황을 많이 하더라고. 학교에서 애들도 괴롭히고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적도 있어. 원래 어릴 땐 착한 애였는데 상처가 많아서 엇나가는 걸 보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많이 챙겨주게 된 거지. 그리고 지금 희진이가 직장도 안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알바비 그거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내가 더 챙겨줘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나가시도 나이가 있는데 스스로 벌어서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고 직장에 취업하라고 하면 되잖아. 아무래도 희진이가 아직까진 좀 편하게 살고 싶은가 봐. 당신도 알다시피 직장 들어가면 시간도 더 많이 뺏기고 책임감도 더 있어야 되잖아. 전 그때까진 그냥 유난히 우애가 깊은 남매구나 하고만 생각했어요. 솔직히 남매끼리 사이가 나쁜 것보단 좋은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도 남편이 계속 시누이를 많이 챙겼지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 아들 둘을 낳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저희 둘을 닮은 아이들이 생기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이 영원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부터 저희 가정의 행복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시부가 자꾸만 저희 남편한테 술값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술값이 또 모자라세요? 일단 제가 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드시고 다음에 모자라면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주도 웬만하면 좋은 걸로 드시고요. 시부는 종종 술에 잔뜩 취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었는데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자꾸만 술값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술 없이 못 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럼?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무슨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들로서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술 없이 못 산다고 하실 정도면 심각하신 건데 진짜 아버님을 생각한다면 술을 끊게 해드려야지. 꼭 술값까지 보내면서 술 드시라고 부추겨야겠어?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돈을 버는 족족 그걸 또 시누이한테도 갖다 날랐다는 겁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시누이한테 오피스텔 원룸을 얻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무슨 원룸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자꾸 집에서 난폭하게 구시니까 희진이가 그 집에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 혼자 나와서 편하게 살고 싶다길래 내가 그냥 원룸 하나 구해줬어. 솔직히 그것까진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시누이였어도 시부랑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누인 거기다가 또 철없이 더 많은 걸 저희 남편한테 요구하더라고요. 오빠, 나 처음으로 자취하는 거니까 내 방 좀 예쁘게 꾸미려고. 그래서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테리어 용품 장바구니에 다 담아놨거든? 다 합쳐서 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오빠가 결제 좀 해주라. 내가 방 예쁘게 꾸미고 나면 오빠도 한번 초대해 줄게. 세상에 자기 돈도 아닌데 작은 원룸 꾸민다고 70만 원이나 쓰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시누이가 월세랑 관리비도 제대로 못 냈다는 겁니다. 하루는 또 남편이 시누이의 월세랑 3개월치 관리비를 내준다고 하길래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가씨는 월세랑 관리비 낼 능력이 없으면 그냥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이가 30대 중반이나 된 사람이 그 정도도 해결 못해서 오빠한테 대신 내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희진이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친구들이랑 노는데 다 썼다잖아. 게다가 관리비를 3개월이나 밀려서 집주인이 당장 전기랑 수도 끊어버린다고 했다는데 내가 오빠로서 그걸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렇다고 그걸 무조건 다 내주면 다야? 그걸 매번 내줄 게 아니라 아가씨한테 알바비를 아껴 쓰든 아니면 직장에 취업하든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당신 처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여동생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 거야? 당신이 맨날 아버님이랑 아가씨한테 돈 퍼다 주는 바람에 우린 돈도 제대로 못 모으고 있는 거 몰라? 우리 애들 앞으로 커갈수록 돈 더 많이 드는데 도대체 어쩔 작정이냐고. 제가 그렇게 화를 내자 남편은 일단 알겠다고 대답은 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그냥 빈말일 뿐이었어요.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젠 신우이랑 통화할 때마다 저 몰래 안방에서 조용히 통화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또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길래 방문에 귀를 대고 조용히 들어봤더니 또 어이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진아, 그래서 카드값이 얼만데 250만 원이라고? 아이, 카드값이 모자랐으면 진작에 오빠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오빠가 그 돈 보내줄 테니까 일단 카드값부터 얼른 내. 그나저나 카드 한 돌 다 써서 한동안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있었겠네. 이제 카드값 내면 한도 다시 풀리니까 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해. 알았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무슨 아가씨한테 250만 원이나 되는 카드값을 대신 내준다는 거야? 아니, 또 내 통화 내용은 언제 들었어? 아휴, 내가 내 동생 안쓰러워서 카드값 좀 내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래, 잘못이야.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동생한테 돈을 다 퍼다 주면 처자식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아가씨 인생도 망친다는 거 진짜 모르는 거냐고. 내가 보기에 당신은 제대로 된 오빠가 아니야. 나도 아가씨처럼 동생 입장이지만 우리 언니 나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줬지.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았다고. 그런데 당신은 아가씨한테 아예 물고기를 자루로 퍼다가 쏟아주고 있잖아. 아, 진짜. 왜 또 처형이랑 비교를 하고 그래? 사람마다 동생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처형은 처형대로 당신이랑 처남을 챙긴 거지만 난 나대로 우리 희진이를 챙기는 거라고. 저는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고집만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한테 하도 뭐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걸 신우이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또 신우이가 그걸 시모한테 이르는 바람에 제가 시모한테 미운 털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저한테 전화하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넌 우리 딸이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우리 아들이 동생 도와주겠다는데 왜 네가 시비야? 우리 딸이 그러는데 네가 중간에서 오빠랑 동생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더라. 세상에, 예전엔 한없이 다정했던 시모가 신우이 말만 믿고 태도를 싹 바꾸시더군요. 제가 아니라고 해봤자 제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신우이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우, 너무 덥다. 이런 날 오빠가 빙수 하나 시켜주면 딱 좋겠는데. 아참, 이런 얘기하면 새언니한테 혼나지? 아휴, 내가 새언니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러자 시모가 절 째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평소에 우리 딸한테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우리 딸이 그깟 빙수 하나 사달라는 말도 못하게 만들어? 너 그동안 나 없는 사이 우리 딸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던 거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가씨한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아가씨 말만 믿고 저한테 그러시는 건데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신우이가 제 남편 지갑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 지갑에 있던 지폐 여러 장을 꺼내가지고선 자기가 용돈으로 쓰겠다고 가져가더군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부엌에 있던 시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갑자기 신우이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가져갔던 지폐를 두 손으로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새언니, 잘못했어요. 저 앞으로 오빠한테 용돈 안 받을게요. 저 이거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그렇게 무섭게 화 좀 내지 마세요. 세상에 어찌나 연기를 실감나게 하는지 정말 영화 배우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시모가 또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뭐야, 네가 뭔데 우리 딸을 울려? 우리 아들이 동생한테 용돈 좀 준다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못하게 하냐고? 어머님, 저 아가씨 울린 적 없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가씨가 혼자 우는 척 연기하는 거라고요. 아가씨,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엿먹어보라고 쇼하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해요. 그날 너무 어이없어서 남편을 잡아 끌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모습을 다 봤으면서도 제가 아까 왜 가만히 있었냐고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 동생이 그냥 재미로 그런 거잖아. 걔가 원래 예전부터 드라마 보면서 연기하는 것도 따라하고 그랬어. 당신도 그냥 신우이가 상황극 좀 한다는데 맞춰주면 어디 덧나? 뭐? 상황극? 아니 무슨 예능 찍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상황극을 왜 하는데? 아가씨가 그러는 바람에 나만 나쁜 사람 되고 어머님한테 욕먹었잖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족한테 그딴 장난을 쳐. 정말 신우이랑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초반엔 그냥 사이좋은 남매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냥 내가 둘 사이에 낀 불청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게다가 시모까지 신우이가 이간질하는 걸 믿고 저한테 저렇게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5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신우이가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신우인 변변한 직장도 없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이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신우이가 데려온 남자도 직업이 없는 백수였다는 겁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이 망하는 바람에 실직했는데 지금 몇 개월째 취업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전 솔직히 돈벌이도 제대로 없는 둘이 결혼한다는 게 못 믿어왔지만 시부모님께선 딸내미가 시집 간다고 하니까 무작정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괜히 걱정되는 마음에 신우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가씨, 결혼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은 알고 있는 거죠? 결혼 준비할 때 들어가는 돈부터 해서 신혼집도 구해야 되고 혼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돈은 있긴 있는 거예요? 아, 그거야. 뭐 우리 엄마나 오빠가 알아서 해주겠죠. 특히 우리 오빤 돈 잘 버는 약사인데 하나뿐인 여동생이 시집 간다는데 설마 안 도와주겠어요? 정말 철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진짜로 저희 남편이 신우이 결혼할 때 돈을 다 보태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여러 번 주의를 시켰습니다. 당신 설마 아가씨 결혼할 때 또 돈 퍼다 날라줄 거 아니지? 당신 여태까지 아가씨한테 퍼다 준 돈이 얼만데 이번에 또 그러면 나 진짜 가만히 안 둬. 알았어? 아휴, 알았어. 내가 뭐 해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난리야. 내가 진짜 당신 무서워서 희진이한테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니까. 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이번엔 제 말을 진짜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신우이가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길래 그냥 예비 시매부가 모은 돈이 좀 있거나 저희 시부모님이 도와주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신우인 일부러 절 약 올리려는 듯 장난스러운 말투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새언니, 저 오늘 신혼집 계약하고 온 거 아세요? 무려 32평짜리 신혼집이에요. 여기가 지방 소도시라 그런지 2억 5천이면 32평짜리 집을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32평짜리 집에 혼수 채우려면 이것저것 많이 사야 되는데 저 결혼 선물로 뭐 해주실 거예요? 저 냉장고랑 건조기랑 에어컨이 필요한데 새언니가 그거 사주실래요? 아니, 냉장고랑 건조기랑 에어컨을 세 개 다 사달라고요? 아주 나한테서 혼수 다 뜯어가려고 작정했어요. 그나저나 2억 5천이나 되는 돈이 어디 있길래 그 집을 계약했는데요? 아가씨 모아놓은 돈도 한 푼도 없잖아요. 저야 당연히 없죠. 대신 저한텐 우리 오빠가 있잖아요. 오빠가 저 신혼집 해준다고 오늘 계약금도 입금해줬는데요. 이거 봐요. 새언님 맨날 우리 오빠 보고 나한테 뭐 해주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오빠 날 너무 좋아해서 뭐든지 다 해주거든요.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새언니보다 내가 더 소중하대요. 새언니, 집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세상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계속 신우이한테 돈을 퍼나르던 남편이 드디어 사고를 치고 만 거예요. 지방 소도시라 집값이 싼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2억 5천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신우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선물 받아서 좋겠네요. 근데 아가씨, 그거 알아요? 아가씨 오빠란 인간은 아가씨한테 집해준 걸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둘이 아주 우애 깊은 남매니까 그 인간이 후회할 때 아가씨도 같이 옆에서 후회하면 되겠네요. 끼리끼리 아주 재밌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진 두고 보면 알 거예요. 아무튼 이제 아가씨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전화 끊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화를 내며 따졌어요. 당신 아주 가지가지하더라. 세상에 아가씨한테 신혼집을 해준다고 했다며? 모아놓은 돈도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 무슨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해준다는 거야? 뭐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휴, 희진이 걔가 기분 좋아서 못 참고 당신한테 말했나 보네. 아니, 그냥 당신이랑 나랑 같이 모은 돈 조금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대출 받아서 해주려고 했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버는 돈도 있으니까 대출은 같이 갚을 수 있는 거잖아. 뭐? 내가 그 대출을 왜 같이 갚아줘야 되는데? 나랑 상의도 없이 아가씨한테 집해준 걸 내가 왜 같이 부담해야 되냐고. 아이, 그럼 어떡해. 우리 매제될 사람이 집안 형편도 안 좋은 데다 아직 직장도 못 구하고 있다잖아. 그렇다고 하나뿐인 내 여동생을 단칸방에 살게 하면 되겠어? 내가 그래도 오빠인데 동생 결혼할 때 그 정도 도움은 되어줘야지. 뭐라고?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한다고 한 건 바로 아가씨야. 본인이 능력이 안 되면 단칸방에서라도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당신이 그 돈을 다 지원해 주는데? 당신 내가 아가씨 결혼할 때 또 돈 퍼다 주면 가만 안 둔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어떻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해준다고 할 수가 있냐고. 그냥 해주는 거 아니야. 희진이랑 예비 매제가 10년 동안 분할해서 갚는다고 했단 말이야. 그냥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세상에,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확 집어던졌습니다. 야, 우리가 무슨 은행이냐? 아니, 은행도 아니지. 세상에 어느 은행이 무이자로 10년 동안 돈을 빌려줘? 야, 내가 보니까 넌 아주 네 동생 못 챙겨서 안달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동생이 좋으면 가서 네 동생이랑 같이 살아. 나 너 같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못 사니까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고 서로 갈 길 가자고. 뭐야, 이거 이혼 서류 아니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해. 어차피 너한테 네 가족만 중요하지. 나랑 우리 애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니었어? 나도 너처럼 책임감도 없이 처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동생한테 돈만 퍼다 날라주는 놈이랑은 같이 살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아참,
네가 네 동생한테 신혼집 해준 돈은 나랑 이혼할 때 네 몫에서 차감하는 거 알지? 나랑 의논해서 쓴 돈도 아니고 네가 멋대로 꺼내서 쓴 돈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진짜 이혼을 하자고? 아니 내가 내 동생한테 신혼집 좀 해줬다고 어떻게 이혼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 네가 여태까지 네 동생한테 신혼집만 해줬냐? 제발 뇌가 있으면 네가 여태까지 한 행동을 생각해.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지? 네 동생이 그렇게 중요하면 네 동생과 살라고. 불청객인 난 그냥 빠져줄 테니까. 남편이 이혼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쳤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한 사실을 알게 된 시모랑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이야, 니까짓게 감히 우리 아들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 오빠랑 동생 사이 갈라놓는 것도 모자라. 이젠 우리 아들한테 이혼남 딱지까지 달게 만들 생각이냐고? 그래요, 새언니. 새언니가 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도 이혼 얘기까지 꺼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오빠가 새언니 돈이랑 같이 합쳐서 내 아파트 잔금 치러준다고 했었는데 새언니가 우리 오빠랑 이혼한다고 하면 내 신혼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무책임하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무책임한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야, 나 이제 너한테 아가씨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이제 몇 년만 있으면 40살 되는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래? 남들은 돈 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하는데 언제까지 오빠 등골이나 빨아먹으면서 거머리처럼 살 거냐고. 그리고 솔직히 난 네가 결혼하든 말든 난 상관없는데 제발 양심 있으면 자식은 낳지 마라. 세상에 네 밑에 태어날 자식은 무슨 죄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엄마 밑에서 태어날 자식이 어디 제대로 자랄 수나 있겠냐고. 뭐라고요? 새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너같이 한심한 인간한테 막말도 아까워. 내가 널 이렇게 상대해주고 있다는 것조차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나저나 난 너네 집안 식구들이랑은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당장 우리 집에서 꺼지라고. 시누인 물론이고 시모도 저보고 미친 거 아니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저는 그냥 그 둘을 밖으로 밀어서 내쫓아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인간들이랑 말싸움조차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 저는 남편과 결혼 6년 만에 재산 분할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자기네 가족들만 신경 쓰는 전 남편이랑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혼자 애 둘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저희 가족들이 옆에서 참 힘이 많이 되어주더라고요. 물론 처음 가족들이 전 남편의 실체를 알았을 때 다들 참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저희 엄만 입까지 틀어막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살다 살다 그런 남매는 처음 본다. 아무리 지 동생이 예뻐도 그렇지. 그렇게 막 퍼다주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럴 거였으면 혼자 살았어야지. 왜 우리 딸이랑 결혼해서 고생을 시키냔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너희 전신을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이 서방이야. 뭐 해달라고 말만 하면 다 해주니? 그 나이 먹도록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그 모양으로 살지. 오빠한테 돈 뜯어가는 동생이나 지 처자식은 생각도 안 하고 동생한테 돈이나 퍼주는 놈이나 아주 둘 다 한심한 것들이라고. 저도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무조건 다 퍼준다고 그게 동생을 위하는 길이 아닌데 전 남편이 멍청해서 그걸 몰랐던 거죠. 아무리 공부 잘해서 약사가 되면 뭐 하나요? 동생 챙긴다고 처자식까지 다 내팽개치고 돈을 다 퍼주는 놈인데. 반면 저희 언닌 저와 남동생을 위해 어렸을 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걸 생각하니 언니한테 더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언니가 전 남편 같은 사람이었다면 저도 전 시누이처럼 지금까지 한심하게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 언닌 지금까지도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나 애틋한지 저를 또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송아야,
너 혼자서 직장 다니고 애들까지 보느라 너무 힘들지? 나 어차피 지금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으니까 재민이랑 재현이 나한테 맡겨. 어차피 우리 미난 지금 초등학생이라 그렇게까지 손이 많이 가진 않거든. 내가 우리 미나 챙기는 김에 재민이랑 재현이까지 챙기면 돼. 언닌 정말 고맙게도 제가 출근하는 동안 저희 애들을 봐준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 혼자 애들을 보려면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보내야 돼서 애들한테 좀 미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전 언니네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퇴근하면 언니네 집에 가서 애들을 데려오는 식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니한테 애들을 봐주는 비용도 섭섭지 않게 지급했어요. 언니가 안 받겠다고 극구 거절했지만 그래도 애 보는 게 얼마나 고생인지 아니까 꼭 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언니네 집에서 있다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이모가 짜장 떡볶이도 해주고 만두도 해주고 간식으로 사과랑 귤도 줬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미나 누나랑 그림도 그렸는데 미나 누나가 나보고 그림 진짜 잘 그린대요. 엄마, 나 토요일이랑 일요일에도 이모네 집에 가면 안 돼요? 이모네 집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미나 누나가 잘 놀아줘서 재밌단 말이에요. 아휴, 이모네 집에서 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 근데 이모도 주말엔 쉬어야 되니까 주말엔 엄마랑 놀자. 엄마가 더 재밌게 놀아줄게. 어때? 저희 애들 반응만 봐도 저희 언니가 애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참 저희 언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 후에도 가족들이랑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한 번은 가족들과 다 같이 나들이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희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가시고 언니와 형부도 조카 셋이 손을 잡고 가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애들이랑 다정하게 손을 잡고 뒤따라가는데 갑자기 제 남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러더군요. 누나, 난 짝꿍도 없는데 나도 우리 조카들 사이에 끼워주라. 다들 손잡고 다니는데 부러워서 안 되겠어.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래, 삼촌이 조카들 손잡고 다니고 싶다는데 당연히 끼워줘야지. 그럼 우리 이따가 케이블카 탈 때도 우리끼리 타면 되겠다. 그지? 그럼 당연하지. 그럼 케이블카 탈 때 치사하게 나 빼놓고 타려고 그랬어? 그렇다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 오랜만에 오붓하게 데이트하시는데 끼기도 좀 그렇고 큰 누나랑 매형 사이에 끼는 것도 좀 아니잖아. 그동안 나 혼자 짝꿍 없어서 서러웠는데 이젠 작은 누나가 있어서 다행이네. 그날 그렇게 가족들과 케이블카도 타고 사진도 많이 찍고 놀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제대로 된 행복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만약에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밝게 웃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전 남편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애들 양육비 때문에 연락했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뜬금없이 울먹거리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어떡해? 나 지금 완전 망하게 생겼어. 내가 그때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당신 말을 안 들어서 벌 받았나 봐.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뭐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줄은 몰라도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나보고 춤이라도 춰달라고 전화한 거야? 아니, 누가 춤이나 춰달래? 그게 아니라 내가 하소연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렇지.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그냥 나 혼자 대출받아서 우리 희진이 신혼집 해준 거 알지? 그런데 기껏 해준 그 집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 알고 보니까 매제가 아주 노름에 미친 사람이었더라고. 세상에 여태까지 계속 직장도 안 다니고 그 아파트 담보로 돈 끌어다 쓰는 바람에 아주 파산하게 생겼다니까. 참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게, 직장도 안 다닌 인간한테 뭘 믿고 그런 집을 해줘? 그나저나 그 집 날리게 생겼으면 당신 동생한테 갚으라고 하면 되겠네.
설마 오빠한테 집까지 받아놓고 그 돈도 안 갚겠어? 당신 우리 희진이 어떤 애인 줄 몰라? 일도 안 하는 애가 그 돈을 어떻게 갚겠어? 여태까지 나한테 다달이 갚는다고 해놓고 딱 석 달 갖고 안 갚았단 말이야. 그래 놓고서 맨날 나보고 대출금 갚아달라고 하고 카드값도 내달라고 하고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까지 맨날 술값 보내달라고 하니까 내가 아주 버는 족족 다 우리 가족한테 빨려버렸다고. 나 솔직히 그전엔 당신이 하도 뭐라고 해도 잘 몰랐거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우리 집안의 ATM 기기였더라고. 난 가족을 위해서 해준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가족들은 그냥 날 돈 나오는 기계로 알고 있었나 봐. 여보, 그래서 말인데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이제부턴 가족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정말 당신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당신은 경제관념이 올바르고 내가 버는 돈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자.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야,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냉수 먹고 속이나 차려. 새 출발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하지. 왜 날 끌어들이려고 해? 내가 미쳤다고 더러운 흙탕 부린 걸 알면서 그곳에 제 발로 들어가겠니? 나 너랑 절대로 다시 합칠 생각 없으니까 우리 애들 양육비나 제때 보낼 생각해. 양육비 한 달이라도 밀리는 날엔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여보,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여보. 저는 애원하는 전 남편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동안 여동생한테 잘해주는 착한 오빠인 척 하더니 이젠 완전히 호구로 몰락해버린 걸 보고 완전 쌤통이더라고요. 게다가 전 신우이와 결혼한 그 남자도 노름에 미친 사람이었다고 하니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난 것 같더군요. 솔직히 전 신우이가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백수처럼 사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살겠나 생각했었는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주 엉망진창이더군요. 거기다가 전 시부도 아직까지 전 남편한테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걸 보니 집안 전체가 아주 한심한 사람 투성인 거죠. 제가 그런 집안에서 더 있지 않고 빠져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 똥물이 저한테까지 튀었을 게 뻔하니까요. 저는 가족끼리 사이가 좋은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돼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사람이라면 본인이 만든 그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우선시 되어야겠죠. 그런데 전 남편은 저와 애들을 안중에도 없고 본인 가족들만 챙기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세상에 저희 전 남편 같은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제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본인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면 본인 가족만 챙기면서 살면 되잖아요. 괜히 결혼해서 다른 피해자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요즘 이혼하고 저희 가족들과 지내면서 너무 행복한데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처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분들과 덕담도 많이 나누시고 맛있는 것도 같이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